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진보 정치의 물밑 약진입니다. 당선인 수도 늘었지만 아깝게 낙선한 후보들이 많아서 득표율로만 보면 유권자들의 선택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앞으로 돌파해 나가야 할 고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미희 순천시의원 당선인, 3명을 뽑는 순천의 중심 신도시 선거구에서 진보당 소속으로 민주당 후보들을 2명이나 제치는 막강한 득표력을 보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비결은 뭘까? 청소년 100원 버스 운동 등을 실현시키며 생활 속 진보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저는 진보 가치는 바로 그런 거다. 네.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구체적인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저는 진보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 당선인을 포함해 도내에서만 7명의 도의원과 시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4년 전 4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 아쉬운 낙선자들도 많아 득표율로 볼 때는 오히려 최종 성적이 아쉽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순천 지역에서만 3명의 후보가 불과 1,200여 표 차 낙선이었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낮은 득표에도 선택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낮은 득표율? 네. 만약 이제 투표율이 조금만 더 높았다면 선택의 기회가 더 많았을 거다. 2014년 전신인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시민들의 삶 속으로 파고든 8년간의 노력이 지역에서부터 조금씩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여전히 선명한 대안의 선택지로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평가도 나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스스로의 역량을 시민들의 선택지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실제로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당선으로 가는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의 준비나 실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다음 달 당직 선거를 통해 2기 체제를 구성하고 새롭게 전열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운동권의 이미지를 넘어 생활 속 진보의 가치로 시민들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청사진에 지역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과 광주경찰 직장협의회는 회장단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경찰국을 신설해 인사와 예산권, 감찰권 등 권한 전반을 넘겨받으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고 과거 독재 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수 웅천과 소호를 잇는 선소대교가 오는 20일 오전 8시부터 임시 개통됩니다. 여수시는 현재 웅천 소호 간 도로 개설 공사의 전체 공정률이 96%로 20일 임시 개통을 거쳐 7월 말 정식 준공 예정이라며 웅천에서 생태터널, 시청 방향으로 이어지는 교통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당초 지난달 말 임시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국제정세 불안으로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미뤄졌다며 경관 조명을 설치해 돌산대교, 거북선대교와 함께 여수 밤바다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고흥간 연륙연도교 개통 이후 여수시가 섬마을 너울길 조성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낭도를 중심으로 조발도와 둔병도, 적금도 등 섬마다 특화된 테마 관광지를 집중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국도 77호선 여수 고흥간 연륙연도교의 개통으로 숨겨졌던 섬들이 무트로 바뀌면서 여수 섬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미 연륙 이전에 전남도가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한 낭도는 섬 둘레길과 여산마을 벽화거리, 야영장 등 매력적인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런 낭도를 축으로 적금도와 조발도, 둔병도를 잇는 섬마을 너울길 조성을 지난해부터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로 오는 10월까지 적금도 사업이 추진됩니다. 적금도 전망 공원을 시점으로 이미 조성이 완료된 2.6km의 둘레길은 고즈넉한 섬마을을 감아돌며 운치를 더합니다.
현재는 길이 80m의 금굴 자원화 사업이 입구 정비와 안내판 설치 등 스토리텔링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굴 와서 적금도의 이름의 의미와 그 예전에 금을 캤던 장소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차 사업은 화양면에서 첫 번째 섬인 조발도에 스카이워크와 경관 쉼터, 산책로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차는 수군 글램핑장과 수군 특화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둔병도 사업입니다. 2, 3차 사업은 내년 1년 동안 공사가 추진되고 이번 섬마을 너울길 조성 사업의 총 예산은 75억 원입니다. 섬마다 특색 있는 그 관광지를 개발해서 잠시 쉬어갈 수 있게끔 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연륙 연도교를 중심으로 섬마다 특화된 테마 관광자원이 발굴되면서 아름다운 남해안의 섬들이 다시금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항에서 맹독성 해충이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3일과 14일 광양항 서부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에서 맹독성 해충인 붉은 불개미 500여 마리가 발견됨에 따라 발견 지점 주변 5m 내에 방어벽을 설치하고 소독약제를 살포하는 등 확산 방지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광양항에 붉은 불개미를 찾아내는 트랩 장치 2천여 개를 설치했습니다. 중국에서 살인개미로 불리는 붉은 불개미는 쏘이면 심한 통증과 함께 가려움증 증세가 동반되고 심하면 과민성 쇼크가 발생합니다.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정 공무원의 컴퓨터 접속 기록까지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목포시의 미래 4년을 준비하는 것보다 지난 4년의 허물들추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선 8기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목포시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실과 기획관리국의 100건, 경제산업국과 자치행정복지국의 130여 건 등 수백 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민선 8기의 비전 제시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인수위원은 소통실장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컴퓨터 접속 기록과 소통실장을 경유하는 공문서 제출을 요구해 특정 직위를 표적 삼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소통실이라는 그 직제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래서 그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된가 그걸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2018년 이후 감사원 감사자료, 형사고발 직원 감사 현황, 특정기관 복무감사 기록 등 인수위의 요구자료 상당수가 과거를 향하고 있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의 휴가 현황과 5일 이상 휴가의 사유, 휴가기간 활동 내역 등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도 요구했습니다. 공사나 사업의 내용과 목적이 아닌 관련 공사업체 내역 요구도 섞여 있는 것도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백서 작성 기간까지 포함해 다음 달 20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정도로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도 노인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전남에서 처음으로 노인 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안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군 일로읍의 한 도로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이라는 표시와 30m 제한속도 표지판이 있지만 차량들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인근의 노인 보호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변에 CCTV가 없다 보니 주차된 차량을 피해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고 있습니다. 차들이 너무 쌩쌩거리고 빨리 댕겨. 그렇게 노인네들이라 좀 무서워. 전남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 인구가 44만여 명, 교통사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55명 가운데 65살 이상이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약을 맺고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도내 노인과 마을 주민 보호구역 진입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남 도내 노인 보호구역은 84개소로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편입니다. 전라남도 및 시군과 협의를 통해 노인 보호구역 및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을 확대하고 자치경찰이는 또 내비게이션 업체로부터 도내 상습 과속 장소와 차량 통행량 등 빅데이터를 제공받아 이 자료를 교통시설 개선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노인 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가축 전염병인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1,300개 양돈 농가의 사육돼지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90농가 3,800여 마리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항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550농가 13,000마리는 항체 검사를 해 97%의 높은 항체 양성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은 지난 2003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아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여순사건 피해 신고 사례가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진실화해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전남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 693건을 이관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여순사건 관련 신고를 접수해왔지만 올해 1월 여순사건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양측은 여순사건의 처리 방안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5개월을 맞아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어제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여순사건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특별법이 시행된 지 5달이 지났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 신고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실무위원들도 중앙위원회가 국무총리와 장관 등으로 구성돼 상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한 재반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상임위원 선임과 전문 인력 보강, 소위원회 정례화 등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